리버풀이 노팅엄에게 안필드에서 0대3으로 대패했습니다. 맨시티도 상황은 비슷해요. 최근 분위기 최악이었던 뉴캐슬한테 졌고요. 심지어 맨유도 OT에서 에버튼에게 패했죠.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테이블 한번 볼까요? 12라운드 기준으로 1위 아스날을 빼고 무려 10개 팀이 승점 5점 차 안에서 난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중위권 팀들이 요즘 미쳤어요. 아스톤 빌라,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본머스, 이제는 상위권까지 꾸준히 노린 팀들이고요. 심지어는 승격팀 썬더랜드까지 매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승점 자판기라 불리는 팀은 없는 거예요. 만나는 팀들이 하나하나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만의 색깔이 있다 보니까 이 팀을 쉽게 잡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요즘 프리미어리그 왜 이렇게나 빡센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주말마다 라리가, 분데스리가가 아니라 이 프리미어리그만 보는 걸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에 제가 유럽 엘로 랭킹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엘로가 뭐냐면 경기 내 결과와 득점차, 여기 기대 승률까지 반영해서 지금 이 팀이 얼마나 강한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인 실력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유럽 엘로 랭킹에 상위 25개 팀들 중 13개 팀이 프리미어리그예요. 이 말인즉슨 프리미어리그 내 중위권 팀들까지도 이젠 유럽 상위 랭킹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럼 왜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들이 왜 갑자기 강해졌냐? 자,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들 자체의 전술이 너무나 고도화 되고 있어요. 패배 맨시티, 클럽의 리버풀이 리그를 지배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 두 팀한테 많이 맞았었잖아요. 근데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젠 내려왔는데 능숙하고 여기 역습까지 가져가고 최근에는 오히려 역압박까지 가하면서 리그 강팀들이 은근히 잡거든요. 게다가 브렌트포드, 아스날이 유행시킨 세트피스, 그리고 이 롱스로인 전술, 이제는 거의 모든 구단이 따라해요. 그리고 이제는 프리미어리그가 세계축구 전술의 실험 무대이자 핵심이죠. 여기서 유행하면 그 다음 유럽, 전 세계까지 전술 트렌드가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일단 좋은 감독들이 요즘에 다 프리미어리그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감독 연봉 탑 10 중 무려 절반이 프리미어리그 감독이에요. 펩, 아르테타, 슬롯, 여기에 모에스, 에메리까지. 다시 말해서 에버튼, 아스톤 빌라 같은 중위권 팀들도 이제 유능한 감독들이 있으면 이들이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로파 우승 차지했던 글라스너 감독, 라요에서 좋은 모습 보임 이라올라, 여기에 비아레아 역대 최고 감독들 중 하나로 뽑히는 에메리, 이 감독들 모두가 자국 리그의 빅클럽으로 가기보다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으로 행선지를 옮겼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모두가 알다시피 중위권 팀들도 요즘에는 돈이 진짜 많아요. UEFA의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총 수입이 이미 라리가와 분데스리가를 합친 것보다 많고요. 또 2023년 겨울에 첼시가 무드릭이랑 엔조 영입하는데 3억 2,900만 유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게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세리에의 전체 이적장 지출보다 첼시 한 팀의 지출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돈 쓴 거에 비해서는 좀 망하지 않았나? 자, 그럼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왜 다른 리그보다 돈이 더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어때요?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11개 팀이 미국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만수르나 로만처럼 돈 많은 갑부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 사모펀드, 그리고 은행 자본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이젠 충분히 리턴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즉 여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젠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왜 다른 리그가 아니라 굳이 프리미어리그일까요? 일단 미국 자본이 들어오기에 언어가 통하죠.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어때요? 50+1 룰이 있으니까 외부 투자자가 대규모로 한 번에 투자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구단이 못 받아요. 라리가도 어때요? 스페인은 지역 협동조합 기반의 소시오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연봉 상한선까지 있다 보니까 외부 투자자가 딱 와서 팀을 개편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는 어때요? FFP만 잘 맞추게 된다면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리그들 중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돈 제일 잘 벌죠. 프리미어리그 티켓 가격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치데이 수익 역시 다른 리그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분데스리가 평균 관중 수가 프리미어리그보다 많지만 이 독일 특유의 관중 친화 정책 때문에 티켓 가격은 훨씬 낮죠. 그러니까 요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어때요? 토트넘, 에버튼? 이젠 글로벌 팬들이 막 들어오니까 큰돈 들여서 경기장 짓고 있는 거죠. 토트넘도 어때요? 경기장 지어서 콘서트 열고 NFL 경기 만들고 경기장 내 새로운 수익까지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글로벌화, 상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맨유 역시 10만석 규모의 새 경기장 건설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가 매력적인 건 이 중계권료 때문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국내외 중계권 수익 비중을 보면 해외 비중이 60% 정도예요. 근데 라리가나 분데스리가 어때요? 20-30%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가장 잘 먹히고 있는 컨텐츠가 또 프리미어리그니까. 거기에 라리가는 2015년 전까지는 팀들이 개별로 중계권 계약을 체결해야 돼서 레알이랑 바르셀로나만 중계권 수입을 엄청
벌여들였던 거예요. 아니 나 한국에서 축구 보는데 라리가 레알 바르사 말고는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뭐 소시에다드, 말라가, 라요 바이카노 이런 경기가 팔렸겠냐고요. 그리고 세리아는 프리미어리그처럼 중앙 집권형, 그러니까 세리아 사무국이 이걸 판매하는 방식이었지만 분배 비율 자체가 인기 팀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었죠. 반면에 프리미어리그는 어때요? 일단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관리하죠. 거기에 다른 리그에 비해서 비교적 균등하게 중계권료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지난 시즌 리그 꼴찌였던 사우스햄튼이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파리를 포함한 리그왕 전체보다 더 많은 중계권료를 벌어갔다는 거예요. 뮌헨은 어때요? 분데스리가 최고죠. 파리 어때요?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이에요. 근데도 사우스햄튼이 이들보다 더 많은 중계권료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올려고 챔피언십의 경쟁이 그렇게나 빡센 거예요. 여기 한번 올라오면 그 다음 시즌 강등을 좀 당하더라도 팀이 망할 일은 없겠죠. 자, 근데 좀 이상합니다. 원래부터 글로벌화의 조짐이 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가 프리미어리그였고,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는 중계권료를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리그의 출범 정신 때문입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잉글랜드 리그의 전성기였어요. 이때 유로피안 컵에서 리버풀이 4번, 노팅엄이 2번, 아스톤 빌라가 1번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1985년에 이 헤이즈 참사가 있었잖아요. 헤이즈 참사가 뭐예요? 리버풀 훌리건들이 유벤투스에 가가지고 무차별적인 폭행 가했고, 이때 콘크리트 벽까지 무너지면서 39명이 사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국 팀들이 무려 5년간 유럽 대항전 출전을 금지받았던 거죠. 그런데 4년 뒤에 힐스버러 참사까지 일어났어요. 이것도 뭐예요? 과다 인원을 입장시켜가지고 압사사고가 일어났고 94명이 압사당했었죠. 자, 그래서 가뜩이나 유럽대항전 못 나가서 수준도 떨어지는데 여기에 훌리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낡은 경기장 무너졌으니까 공사도 해야 되고 돈이 들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재정 압박에 시달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기존의 영국 풋볼리그가 최상위 리그의 수익을, 특히 중계권 수익 자체를 하부리그까지 분배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싫으니까 5개 팀들이 제발로 뛰어나왔고 새로 법인을 차린 리그가 프리미어리그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팀들도 좀 나와야 리그가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꼬시려고 리그 창설부터 전략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분배가 되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20개 팀들이 모두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 형태거든요. 중요한 결정은 클럽들의 투표를 이뤄준다고요. 그런데 인기가 없고 약한 팀이라고 중계권료를 적게 준다? 당연히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하위권 팀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훗날 지금에서 봤을 때는 이 균등한 중계권 분배가 리그의 성장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전 이번 여름에 개인적으로 제일 놀랬던 이적이 이 페르 로페즈의 울버햄튼 이적이었어요. 셀타비고 유수 출신이자 최고 유망주인 선수가 유로파를 진출한 셀타비고를 떠나서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언저리 울버햄튼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린 유망한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레스터시티도 모나코에서 틸레망스 영입했고요. 에버턴도 리르에서 오나나 영입했죠. 또 예전에는 각 승격팀이었던 리즈가 당시 스페인 국가대표였던 호드리고를 영입했다고요. 그리고 과거 같았으면 독일 선수 영입에서 뮌헨이 밀린다?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비르츠와 볼데마테 모두 뮌헨이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뮌헨 회장 어떤 말이에요? 이제 선수 이적에도 리밋을 걸어야 돼. 인플레이션 높아지니까 상한선 딱 만들어놔야 돼. 이런 말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강 레알이 요즘 어떤 정책을 세워요? 음바페, 아놀드, 알라바, 리디거 다 FA를 데려오죠. 이렇게 FA 선수들만 데려오는 이유가 자금 자체는 충분히 있지만 피해가 자본으로 계속 맞붙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가 심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리미어리가 어때요? 리그 내에 좋은 자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요즘에 리그 내 이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른 리그에서 아무리 비싼 돈 주고 데려와도 실패하는 경우를 곧잘 보니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6 클럽들의 영입들 중 무려 27%가 리그 내 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맨유도 어때요? 쿠냐, 은벤모 딱 데려오니까 잘하죠. 첼시도 브라이튼에서 쿠쿠렐라, 카이세도 데려오니까 늘 하던 것처럼 잘하잖아요. 일단 리그 내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 저점 방어 되는 거죠. 거기에 요즘 잉글랜드 선수들 풀도 좋아졌습니다. 2012년부터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보니까 이때 출발했던 자원들이 지금 파머, 포든, 벨링엄, 황금 세대가 이 계획 덕분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국 선수들이 잘하다 보면 당연히 리그의 성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은 왜 프리미어리그가 경쟁이 치열한지, 왜 자본이 모이는지, 왜 점점 리그의 격차가 많이 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진짜 요즘 매주 PL은 주말 예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축구를 보는 건 예측 불가능한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거니까 거기에 PL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다만 분명히 우려점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자본들이 모이게 되면서 사무국의 입지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이들이 최근에 PSR도 그렇고 SCR, SSR 다양한 규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규제를 하는 게 옳을까라는 의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PL이 돈이 되다 보니까 요즘 영국 정부에서도 독립규제기관을 만드려는 논쟁들이 있죠. 과연 앞으로 프리미어리그는 언제까지 독점적인 리그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세리아 7공주가 그랬듯 언젠간 유럽의 중심이 프리미어리그가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